네,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친할머니죠. 할머니께서 주사로 인한 쇼크사로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 시신을 돌에 묶어서 저수지에다 유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변호사가 된 이유 네.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 준비했는데 네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계기가 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모든 직업에는 사실 계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계기가 있습니다. 돈인가요? 지금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죠. 순수했던 이 시절에는 돈은 아니고. 첫 번째는 이제 할머니 가정사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통영에 계십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친할머니죠. 할머니께서 주사로 인한 쇼크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상황이 뭐냐면, 그 동네 병원에서 주사 놓고 쇼크사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할머니 시신을 돌에 묶어서 저수지에다 유기를 한 거예요. 의사가요? 네. 그 당시에 의사고 하면 근데 지역 유지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랑 다 연결돼 있고, 경찰이나 행정 어떤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고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유기를 했고,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되긴 했는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를 한 거죠, 할아버지께.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당시 농사 짓고 그냥 되게 평범하신 이런 분이었는데, 고소하고 해봐야 다 자기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억울하지만 그냥 그렇게 사건을 덮고 넘어갔다고 해요. 참 제대로 된 사과도 사실 못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많이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나중에 아이가 들고 나서 얘기를 들었죠. 중학교 때 이때쯤 처음 들었는데,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 이게 정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되는구나, 법적으로. 이런 걸 내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막연하게 어렸을 때 이런 집안일의 사건을 겪으면서 아, 정말 이렇게 법적으로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야지 우리 가족도 지켜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내가 지켜줄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는데, 근데 그때 뭐 구체적으로 내가 변호사 그때부터 딱 돼야겠다 생각한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문과 이과 선택을 하잖아요. 막연히 생각을 하다가 문과로 갈까 이과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개인적인 나의 삶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회에 난 공헌한 삶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영웅의 전대기.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변호사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이제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보고 의사가 되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좀 나이가 들면서 이거는 좀 더 사회적인 삶을 살고 싶다 생각을 해서 변호사에 좀 관심을 더 가고 있던 상황에, 그 당시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에서 가장 명망이 높으신 변호사님을 실제로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마침 옆집 사시는 분이 그 변호사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어가지고 부탁을 드려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서 찾아갔어요, 실제로 그분을. 17살 때 찾아가서 질문지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그 당시 인터뷰를 한 거죠. 변호사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때 웃겼던 게, 제가 돈을 얼마 벌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뭐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나요? 그 나이에 네, 그 나이에 물어보고 하니까 정말 변호사로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줄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그때 정말 그 제가 마음에서 뭐 엄청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율이 이렇게 딱 흐르면서, 그때 인터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와, 난 진짜 변호사가 되고 싶다, 너무 멋있는 직업이구나 하면서 저는 변호사가 되기로 꿈을 꿨죠. 보통 그 나이 때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좀 많이 어렸을 때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법대를 일단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그 당시 가장 좋았던 이제 서울대 이제 법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참 근데 법대에 일단 들어가는 과정도 정말 어려웠죠. 어렵게 준비하고 수능도 잘 치고, 수능에서 전 대박이 나왔어요. 평소 계속 나오던 모의고사 점수보다 좀 더 높게 나오고 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절망을 했죠. 어디 뭐 전교 1등 이런 수준이 아닌 거야, 얘네들은. 지역 1등 이런 애들이 와요. 대구 1등, 부산 1등, 강남에서 또 어디 파라골에서 날고 긴다고 대원외고 이런 데서 날고 긴다는 애들 모아놓은 거야, 거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울산에서 좀 공부 잘한다고 저도 나름 유명했었는데,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저희 울산에서 2명이 서울대법대에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거의 한 1, 2등 한 거잖아요. 가니까 그런 사람들과 또 모아놓다 보니까 너무 절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법시험 준비해보니까, 사법시험 1차랑 2차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1차 난이도와 공부량을 보면 수능의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팔지선다야.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문이라도 정확히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제가 처음에 1차 시험 봤을 때 저는 진짜 완전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또 채점을 해보니까 한 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1차 시험치기 80일 전에 여자친구를 헤어졌어요. 첫사랑이랑. 그 멘탈이 완전 나갔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았거나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한 1년 먼저 변호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아무튼 그때는 그때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또 1차 시험을 준비해서 그때는 좀 넉넉하게 합격을 했죠. 그리고 2차를 또 준비를 하는데,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2차는 주관식이야. 서술형, 사례. 그래서 이거는 1차 시험의 난이도가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쳐야 될 시험이 아니에요, 솔직히. 책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될 책을 쌓으면 이 천장 끝까지 사실 닿거든요. 과목이 7과목이고 민법만 해도 두께가 이 정도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비인간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판에 저는 그래서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인생에서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면제 먹었어요. 잠도 안 오고 소화도 너무 예민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살이 쭉쭉 빠졌어요. 거의 뭐 50kg대까지 살이 빠지고, 2차 시험 치기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샤워를 하잖아. 혼자 원룸에서 샤워를 하는데 거울을 봤어. 근데 복근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때 복근 봐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슬펐어요. 몰골이 너무 앙상한 거야, 내 몸이. 합격하셨네요. 합격하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었죠. 합격했습니다. 2차는 한 번에 합격했어요. 전 진짜 정말 뭐 뛸 듯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합격하면 뭐 거의 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뛰듯이 기쁘다 이거보다는 내가 이제는 이 진짜 지옥 같은 고생을 내가 더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생각이 제일 컸어요. 시험 준비하고 할 때 진짜 세상이 회색이거든요. 모든 세상에 회색 필터가 껴져 있는 것 같아. 근데 합격 발표 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다시 컬러로 돌아왔죠. 검사나 판사 쪽으로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왜 변호사가? 이 질문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변호사다라고 얘기하면 근데 검사 판사 안 하시고 왜 바로 변호사 했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사법 연수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그때는 당연히 저도 판사가 돼야겠다, 검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죠. 연수원에 있는 95%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저는 뭐 변호사 생각하고 갔는데, 주변에서 다 판사 1년차 내고 하면 써서 내거든요. 장래희망 같은 거 써서 내요. 근데 다 그렇게 써내요. 판사, 뭐 검사 이렇게 써서 내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다. 멋있기도 하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연수원 2년차가 되면 그 실무 실습을 하거든요. 법원 2달, 검찰 2달, 변호사 2달 이렇게 실무 실습 하는데, 저는 검사 실무 실습 제일 먼저 했어요. 검사를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했고, 법원은 이제 울산, 저희 고향인 울산지법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실무 실습을 하는데, 이때 저는 깨달았죠. 내 천직은 변호사구나. 왜냐하면 진짜 공무원 사이가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던 게, 남들에게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근데 사실 판사나 검사는 그런 게 별로, 제 생각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판사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검사는 오히려 범인을 잡아놓고 처벌하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뭔가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역할은 아닌 거야. 제가 그때 미국에서, 뉴욕에서 변호사 실무 실습했었는데, 어려운 소송을 당해서 5억 10억 정도 이제 피소를 당했던 의뢰인이 승소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인턴으로 일했던 그 사건에서, 뭐 제가 승소시킨 건 당연히 아닌데, 승소하면서 그분이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저랑 사적으로도 친해지고 한국 와서도 연락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보니까 이거다, 이렇게 나는 이런 데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변호사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떠신가요? 그 당시 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미드. 수츠라는 미드가 있거든요. 거기 엄청 막 수트 딱 입고 나와서 이제 파트너 변호사랑 이제 어서 변호사랑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되게 화려한 변호사 삶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남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만, 도움이 되고 싶은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또 이왕이면 또 좀 화려하게 좀 멋있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꿈을 꿨는데, 막상 변호사가 돼 보니까 그런 정말 화려한 수트를 입고 호텔 파티를 다니고 막 이런 건 아니더라고. 페이퍼워크가 되게 많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대부분이지. 정말 머리 약간 학자 같아요, 어떻게 보면.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그리고 의뢰인과 막 상대하면서 막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삶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실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포부가 있었는데 어떠냐, 그 부분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어려우신 무고하게 고소당하신 분의 무고를 풀어드리기도 했고, 인사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소송을 당한 분들 같은 경우에 승소한 경우도 있고 하면서 참 보람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해줄 건가요?
그래서 초심을 다시 요즘에 또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때가 될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나 실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거창하게 제가 인권 변호사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고 공익적인 이런 역할도 좀 하고 싶고, 사실 변호사가 제가 공익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서비스직이죠.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는 고객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은 변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채널명도 좋은 변호사인 거고, 그래서 막상 요즘에 어떤 경우가 진짜 많냐면 선임하기 직전에 상담할 때는 진짜 간이고 술이고 다 빼줄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해줄 것처럼 하면서 비싼 수임료가 딱 선임 입금되는 순간부터 태도가 돌변하는 변호사들, 연락도 안 되고 사건도 대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수임료를 낮게 받아서 공장 형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돌리는 이런 로펌들도 있거든요. 이런 로펌도 지양하고 비싼 수임료 받아놓고 내가 검찰 출신이다, 나 전관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임료 땡긴 다음에 일은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로펌도 아닌 적정한 수임료에 정말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변호사가 돼야겠다. 좋은 변호사라는 저의 어떤 채널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변호사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말씀하셨죠. 돈 많이 벌려고 변호사 됐다는. 아니, 돈은 많이 벌고 싶죠. 근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당연히 수입도 올라가겠죠. 버는 만큼 전 또 더 열심히 일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호구 잡히는 의뢰인들이 없는 그날까지 좋은 변호사 안변이었습니다.